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협약이 사실상 백지화되고 정부가 카보타지 정책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전북 도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 한국노총 전북본부와 전북경영자총협회는 삼성과 정부의 새만금 투자 협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백지화와 관련해 도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 카보타지 정책까지 겹치면서 전북이 동네 북이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새만금 투자 MOU를 맺은 삼성 측은 최근 새만금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통보하면서 사실상 새만금 투자 약속이 백지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전북 정치권은 새만금 투자 백지화는 전북 도민을 우롱한 것이다며 정부와 삼성 측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또 전북공무원 노동조합 연맹도 16일 전북 도민을 5년간 속인 새만금 투자 MOU의 진실을 밝히라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도민들을 실망시킨 것에 대해 사죄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 도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삼성 MOU 체결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우리 정치권과 정부, 전라북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합니다. 이에 앞서 한국노총 전북본부와 전북경영자총협회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과 정부의 새만금 투자협약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백지화에 이어 정부 광양항을 중심으로 한 카보타지 정책 추진 계획까지 군산항이 위기에 봉착하면서 도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지난 3월 전라북도 전주시에 30학급 규모의 홍산초등학교가 개교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는 달리 학교는 횡한 기운이 도는데요.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전북도교육청이 계획했던 입학 예정 인원의 20%에 불과합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초중고교를 신설하면서 예측한 학생 수용 인원이 크게 빗나가 교실이 텅텅 비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정호영 전북도의원에 제출한 신설 개교학교 학생 수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중 5개 학교가 개교했는데 이 중 만성초를 제외한 홍산초 등 4개 학교의 인원이 크게 미달됐습니다. 혁신도시에 위치해 2014년 3월에 개교한 온빛 중의 수용률은 71.7%, 2015년 3월에 개교한 온빛초와 양영고의 수용률은 각각 64%와 50.4%로 겨우 절반을 넘는 수준입니다. 한편 올해 3월에 개교한 홍산초의 경우 설립시 30학급, 전교생은 827명을 예상했으나 현재 163명만을 수용해 겨우 20%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 수요 예측 잘못으로 학교 신축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됐을 뿐더러 빈교실에 대한 사후 관리 방안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사태를 초래한 담당자들에게 책임 추궁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KLN 김성지입니다. 특정 분야에만 활용되던 드론이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각 지역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행정을 펼쳐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는데요. 김승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업용으로만 활용되었던 무인 비행장치인 드론이 각종 행정 업무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무인 비행장치 지적 제조사 실험 사업에 발맞춰 전라북도의 각 지역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행정활동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완주군에서는 드론을 활용해 타 부서들의 업무 추진에 필요한 자료 취합 및 보도자료 제작과 하천 정비 입체 영상 등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주 지역에선 이미 지난 4월부터 드론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드론 정비 보관 시설에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탄소 소재 드론 개발 및 지역 특화 사업에 관련된 드론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드론 기술은 각종 재난 발생 시 현장 확인은 물론 재난 사전 대비 활동과 재해 예방 사업장 관리 등 편의 토지 조사 등에 요긴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북 행정 관계자는 드론을 활용해 기존 예산 비용 절감과 더불어 각종 실무 업무에 다각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며 앞으로도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전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제9회 호남권 정책협의회가 전라북도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3개 시도의 단체장과 실무진들이 호남권 협력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남권 협력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9회 호남권 정책협의회가 14일 전라북도 전주 동원에서 열렸습니다. 호남권 정책협의회에서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이낙연 전남도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등 3개 단체장과 실무진들이 참여해 호남권의 발전 방향과 신규로 선정된 협력과제에 대한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군산에서 목포까지 이어지는 철도 건설 공동 대응 및 수서발 고속철도 개통 시 호남, 전라선 증편 공동 대응 등 기존 10가지 협력과제 가운데 광주 영어방송 자료 제공 확대권과 호남권 한국연구기관 설립권을 제외하고는 지속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신규 협력과제로 탄소섬유 CNG 용기 시내버스 보급 협력과 광주 한빛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 누출 사고에 대비하고 시 도민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전 안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등을 신규 협력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 제주 간 고속철도 건설 추진 협력권에 대해서는 호남 고속철도가 무안공항을 경유해 제주까지 연결되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호남권 정책협의회에 앞서 송하진 전북지사를 비롯한 3명의 단체장들은 그동안의 다른 지역의 발전 성과 등을 화제에 올려 호남권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18일을 시작으로 장마 전선이 빠르게 북상하면서 21일과 22일에는 충청남도를 비롯한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충청남도는 장마로 인한 자연재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는 지난 15일 긴급대책 영상회의를 열고 도내 15개 시군과 함께 인명피해 우려 지역과 침수 우려 반지하 주택 등 취약시설 및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시 상황 보고는 물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응급 복구 등 초동 대응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충남도 관계자는 장맛비는 먼저 온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내리는 경우가 많아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대비가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한편 도는 최근 15개 시군별 폭염 추진 실태 점검을 실시했으며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의회 제331회 정례회가 지난 8일부터 24일까지 17일간 열립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8일 제331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6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 조례안 10건, 승인안 2건, 예산안 1건, 동의안 2건, 보고안 1건 등 모두 16건의 안건을 심사합니다. 한편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논의되는 2016년도 1차 추경 예산안은 당초 1조 3,403억 원 대비 1,216억 원이 증가한 1조 4,619억 원으로 일반 회계는 8.54%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2.3% 증가했습니다. 이어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개정조례안, 추경 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매년 6월 15일은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입니다. 세계 노인복지 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복지 수준은 조사 대상 96개국 중 60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노인학대 근절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지난 15일 개최된 전라북도 노인학대 방지 세미나에 유희광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갈수록 노인학대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가 노인학대 행위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전북도는 이달 중으로 노인인권 실태 조사를 실시해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노인인권 실태 조사는 도내 노인생활시설 224개소를 대상으로 노인시설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사례 판정 절차를 거쳐 시군구에 통보하고 경고, 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도는 노인학대 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인학대 예방대책 홍보는 물론 노인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노인인권 침해 의심 사례에 관한 신고율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도는 15일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노인시설 종사자와 경찰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생활시설에서의 인권보호 및 학대 예방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지난해 노인 장기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그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KLN 유희강입니다. 여의도 크기와 맞먹는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 친화 도시가 경기도 평택에 들어섭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주식회사 중국성개발이 신청한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현덕지구 실시 계획을 승인했다고 지난 16일 밝혔습니다. 중국개발성은 7,500억 원 상당의 사업비를 확보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보상에 나서 2018년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외주업체가 맡고 있는 안전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서울 메트로와 마피아를 합한 이른바 메피아 182명을 퇴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서울시는 직영으로 전환함에 따라 근로자 연봉은 10에서 21% 인상되는 것으로 분석한 반면 관련 비용은 47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서울시는 보라매공원 반려견 놀이터에서 내일부터 매달 첫째, 셋째 주 토요일마다 유기견 입양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입양 비용이 무료인 이번 행사를 통해 입양되는 유기견에는 감염병 검사와 중성화 수술, 건강검진, 예방접종, 치료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